강조의 정변은 목종이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밀조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강조에 의한 목종의 죽음이었죠. 중간에 아무리 변수가 있었더라도 강조는 왜 자신을 신뢰한 왕을 끝내 시해한 것일까요? 강조가 목종이 죽었다고 잘못 알고 김치향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면 그 일만 실행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특히 대량원군을 새 임금으로 세우려는 뜻은 목종도 강조도 같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은 다음 내용으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군대를 이끌 때는 반드시 왕명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강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닌 목종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 움직이던 중이었죠. 게다가 중간에 오해가 있어서 본영으로 돌아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위독한 목종이 잘못되면 당시 세력가인 김치향에게 꼼짝없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목종의 건강이 회복되더라도 모자 관계인 천추태후를 제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목종을 폐위시켜야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제거하여 고려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목종이 살아있다면 그 주변으로 추종 세력이 모여 반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목종은 왜 강조에게 개경으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 것일까요? 997년 11월 29일 목종은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18세는 성인이었지만 권력욕이 많았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국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천추태후가 가까이 했던 김치향 역시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김치향은 천추태후의 비호 아래 고려 조정 관료들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수많은 뇌물을 받으며 큰 재물을 모았다고 하죠. 처음에는 어머니의 일이라 어쩌지 못했던 목종도 나중에는 김치향의 악행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천추태후의 방해로 뜻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목종은 무력감에 빠져 전보다 정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외모가 빼어난 유행관이란 남자를 만나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유충전까지 추가되어 두 사람 모두 왕의 총애를 받으며 김치향 못지않게 국정을 혼탁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는 아들까지 태어났는데요. 김치향은 자신의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올려놓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었죠. 이에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유일한 왕의 혈통인 대량원군을 사찰로 보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신열사에 있는 대량원군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을 계속 꾸몄습니다. 1009년 1월 목종은 천추전이 불에 타는 일로 상심하여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목종은 유충정을 통해 김치향이 반란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대량원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봉서를 받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또 봉서 한 통을 집어주니 곧 대량군 순이 삼각산에서 올린 것이었다. 그 봉서에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 둘러싸고 핍박하면서 술과 밥까지 주었는데 신은 독약이 들었는가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를 주었더니 까마귀가 죽었습니다. 음모의 위급함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소서 하였다. 이에 목종은 최충순, 최양과 상의 후 항보유의를 신열사로 보내 대량원군을 궁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루빨리 대량원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함이었는데 반대 세력 때문에 일이 그르칠까봐 비밀리에 10여 명의 소수 인원만 지름길로 보냈죠. 동시에 서북면 순검사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여 자신을 호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009년 1월 20일 강조는 어명을 받고 가던 도중 동주 용천역에서 위종정과 최창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죄를 지어 조정에서 쫓겨난 후 원망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강조에게 김치향 측이 왕명을 위조해서 불러들이는 것이니 다시 본영으로 돌아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덧붙여 목종이 위독하고 김치향 세력이 사직을 빼앗으려 하니 크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보전하라고 했죠. 이에 속은 강조는 이미 목종이 죽고 조정은 김치향에게 넘어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때 천추태후는 강조가 개경에 오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간에는 목종이 승하했다는 거짓 소문도 퍼져 있었죠. 이에 강조의 아버지는 목종이 승하했다고 믿고 아들에게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용들이 권세를 부리니 얼른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국난을 평정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후 강조는 목종이 승하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연훈과 함께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강조는 개경으로 가던 도중 평주에서 목종이 살아있고 아직 김치향 세력이 궁을 장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목종을 폐위하고 대량원군을 새 임금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죠. 강조는 궁궐에 도착하기 전 먼저 목종에게 장계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의 병환이 위중한데도 국가의 근본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니 간악한 무리들이 왕위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유행간 등의 참소와 아천만을 그릇되게 믿고 상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위난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명분을 바로잡음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악인을 제거함으로써 백성들의 울분을 풀어주고자 대량원군을 후계자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궁궐에 나아가면 성정이 놀라실까 두려우니 청하건대 용흥사와 기법사 로나가 계시면 곧 간사한 무리들을 소탕한 후에 다시 맞아드리겠습니다. 이에 목종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후 그대로 궁에 머물렀죠. 하지만 강조와 병사들이 궁궐에 난입한 후 목종과 천추태우는 통곡하면서 최충순과 유충정 등을 데리고 법왕사로 나갔습니다. 강조는 대량원군이 현종으로 즉위한 후 목종을 폐위하고 양국공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또한 김치향 부자와 유행간 등 7명을 죽이고 태우의 친속 30여 명을 섬으로 귀양 보냈죠. 쫓겨난 왕과 태우는 고향인 충주로 향했는데 이때도 목종은 효심이 지극했다고 하네요. 태우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친이방과 그릇을 받들었으며 태우가 말을 타려고 하면 손수 고삐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목종은 모두 자신의 탓이니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면서 돌아가서 새 임금을 잘 보좌하라는 뜻을 최양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태우가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강조가 보낸 김강보가 목종에게 독약을 올렸습니다. 강조는 왕이 독약을 거부하면 큰일을 행하고 자결로 보고하라며 미리 지시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목종은 독약 마시기를 거부했고 그날 밤 안패등이 왕을 시해한 후 자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천추태우는 죽이지 않았는데요. 태조의 직계이며 경종의 왕비이기에 죽이기는 부담이 컸고 아들이 없는 태우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없었던 듯합니다. 천추태우는 목종이 죽자 자신의 고향 황주에 머물다가 현종 20년에 궁으로 돌아와 자연사했다고 하네요. 강조의 정변은 일반적인 쿠데타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왕족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기존 왕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였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당시 고려의 정사를 혼탁하게 한 김치향을 제거하기 위해 목종 또한 폐위되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승자가 기록한 강조의 정변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정권 장악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강조가 어쩔 수 없이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것처럼 설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김치향 측과 그들을 묵인한 목종에 반대하는 중앙문신 세력이 강조와 제휴하여 계획하에 진행했다는 것이죠. 즉 강조의 정변은 김치향 측의 반란이 아닌 정치 노선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이재현은 강조의 정변을 두고 목종 본인에게는 불행이었으나 고려에는 오히려 불행이 아니었다라고 평했는데요. 이처럼 강조의 정변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고려 조정이 정리되고 현종이 즉위하여 정권이 안정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고려를 침공할 기회를 엿보던 거란에게 전쟁을 일으킬 표면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1010년 11월 거란 야율융서는 강조가 임금을 시해한 것에 대한 죄를 묻겠다면서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죠. 고려사에는 당시 거란군에게 참패한 후 정신력이 약해진 강조가 목종의 혼령을 보고 잘못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보고하기를 거란군이 이미 대거 침입하였다 라고 하니 강조가 놀라 일어나며 말하기를 정말인가 라고 하며 당황하여 마치 목종이 그 뒤에 서서 질책하며 내 놈은 끝났다. 천벌이 강조를 멀리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강조는 투구를 벗고 꿇어 엎드린 채 거듭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물론 강조가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조는 이때 거란의 포로로 잡혀가서 항복을 거부하다가 처형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려사에 기록된 것처럼 강조가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정변을 일으켰더라도 목종 개인에게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강조의 정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영상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